2차원 운동이나 3차원 운동, 하여튼 1차원이 아닌 운동을 기술하려면은 벡터가 필수예요, 필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근데 우리는 몇 차원 공간에 살던가요? 확실해? 4차원 아니야? 공간이 3차원, 시간이 하나 더 있으면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는 거죠. 시간을 보통 우리는 신경 안 쓰니까 공간만 보통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공간이 2차원 이상이면 벡터가 필수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 다 벡터인데 가로 쳐놨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를 벡터로 연장하는 거예요. 위치 앞에서 했었어요. 챕터 2에서 1차원 운동할 때 그때는 x였죠, 변수가. 근데 2차원 이상에서는 x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x 벡터라고 쓰기도 해요. 혼용되고 있는데 적절한 것은 사실 r 벡터죠. 위치 벡터를 어떤 점 p를 나타내는 원점에서 어떤 점 p까지의 그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면은 그 벡터를 r 벡터. 왜냐하면 레디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방향이 레디얼 방향이고 반지름 방향이니까 레디어스 벡터 그래가지고 r 벡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x 벡터 그러면 약간 헷갈리거든. x 방향의 벡터인가? 그래가지고 헷갈려. 근데 x 벡터도 많이 써요. 혼동해서 쓰이고 있어. r 벡터 쓰기도 하고 x 벡터. 좌변 x와 우변 x가 같은 게 아니야. x 벡터는 xi 더하기 yj 더하기 gk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일반적인 물리학자가 그래. 혼동해 쓰기 때문에 좌변의 x와 우변의 x가 뭐 그런 일 횡행하니까 잘 보세요. 그런 것들이 물리학에서 약간 간과되고 있는 노테이션의 문제점들이죠. 하여튼 r 벡터 생각해 보면 x방향 컴포넌트가 x고 y방향 컴포넌트가 y, z방향 컴포넌트가 z인 그런 벡터를 이제 r 벡터, 위치 벡터라고 하죠. 이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x의 제곱, y의 제곱 또는 3차원이라면 z의 제곱, 3차원 아니라면 x, y로 끝이고 제곱근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할 필요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요 방향, i 방향, j 방향, k 방향 성분을 알겠는데 요 방향 성분은 r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방향 성분은 r 벡터를 그냥 r로 나누면 돼요. r 벡터를 r이라는 크기로 나누기만 하면은 크기가 1인 벡터가 나올 거죠. 그게 r 벡터예요. r 햇 벡터. 근데 그걸 노테이션으로 엄밀하게 쓴다면 r 벡터를 r 방향으로 프로젝션하면 그게 r이니까 그 컴포넌트의 이름이 r이거든요. 그럼 이 x는 뭐야? 이 x는 r의 x였던 거지. 얘는 r의 y, 얘는 r의 g였던 거예요. 컴포넌트란 게 뭐 별거 아니야. 그 방향으로 사용한다. 그 방향으로 프로젝션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r 벡터를 x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길이, 그러니까 r 벡터를 r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길이, 그게 r이잖아. 뭐 이건 쓰나마나 식인데 어쨌거나 r 방향 단위 벡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변위 벡터도 있죠. 변위 벡터는 두 위치 벡터를 뺀 거였잖아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다.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하고 결부지어서 이 위치 벡터는 보통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입자라든지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경로가 있는데, 경로가 뭐 이렇게 꾸불한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따라서 처음엔 여기 있다가 R1에 있다가 뭐 1초 지나서라든가 뭐 델타 t라는 시간 지나서 R2 벡터에 있더라. 원점은 여기라고 하고, 그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 거 그거를 델타 x라고 했었죠. 앞에서는 변유를 델타 x라고 했으나 이거 2차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어디일지 모르잖아요. 2차원일지 3차원일지, 그지? 그래서 이 벡터로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이도 이제 벡터야. 변이 벡터. 나중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빼면 돼요. 연산은 뭐 간단하죠. 나중 위치 x 컴포넌트에서 처음 위치 x 컴포넌트 뺀 거를 x 컴포넌트로 쓰고 y, z 이렇게 쓰면 돼서 정의 자체는 뭐 할 게 없어요. 속도도 이제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있었는데 얘들도 벡터화 해야 되죠.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 벡터라고 써야 될 거고, 분자의 앞에서 변이가 있었었는데 델타 t분의 델타 x였잖아요. 이 장에서는 그 델타 x 자리가 델타 r 벡터가 오면 되겠죠. 델타 r 벡터가 변이 벡터이기 때문에 변이 벡터를, 근데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보고서 내가 대학교에 왔구나, 깜짝이야, 벡터에다가 미분에다가 하기 싫은 거 골고루 막 고등학교 다시 가서 미분 배우고 올까? 고등학교 가서 다시 행렬 뭐 배우고 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안 배워도 돼요. 여기서부터 집중하면 되는데, 제 생각엔 공부는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예요. 아는 걸 반복하면 그거는
자랑? 우려먹기인 거지. 근데 아는 거 안 나와서 나 뭐 대학 힘들어. 대학교 댕길 필요가 없어. 고등학교 계속 다니세요. 아는 것만 계속 나오겠지. 고등학교 6학년. 하여튼 벡터 표시 있고 미분기호 있고 하면 학생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 나는 느껴본 적 없지만 요즘 세대들은 느낄 법하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변명해 주는 거야. 택도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뭐 그래도 그런 척 해야지. 내가 어쩌겠어. 당신들을 속여 먹어야 될 거야. 내가. 당신들 속여서 이게 공부할 만하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야 내가 당신들을 2학기까지 끌고 갈 거 아니야. 2학기는 다른 선생님한테 얼른 토스해야지. 난 도망가야지. 그리고 나 뒤에 선생님이 내 욕을 안 하려면은 당신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약을 좀 팔 수밖에 없는데 내가 팔 수 있는 약은 확실한 건 이거예요. 별거 없다. 수학이 별게 없어. 생각보다 쉬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수능에서 배웠던 연락 꼬인 문제 같은 걸 풀 수 있는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한 수준을 갖췄어. 단 여러분들이 못 갖춘 것은 뭐냐면 새로운 단어들. 근데 그것들은 쉬운 것들인데 새로운 거를 자꾸 이렇게 주입해 버릇을 해야 돼요. 이런 표시에 이제 한 번씩 써보고 이게 델타 R 위에다 벡터. 벡터가 분자에 있고 분모가 스칼라. 예? 이건 벡터를 길이를 늘린 거죠. 나눗셈이지만 사실 곱셈이잖아. 그러니까 스칼라와 벡터의 곱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가르쳤던 그거야. 델타 t분의 1이란 숫자와 델타 r이란 벡터를 곱한 거예요. 이게 스칼라고 이거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의 길이를 줄인 거죠. 그래서 결과는 벡터고 이 연산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여러분들 규칙에 따르면 이건 그냥 심플한 규칙 2개에 불과해. 어쨌거나 이 벡터의 방향 성분은 이 분자에만 있기 때문에 요 에버리지 벡터는 델타 R 벡터하고 평행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평행하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 벡터는 경로의 접선 방향이다. 이런 말을 이걸로부터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델타 R 방향이 여기서 이 경로 방향이었거든. 요 델타 T를 줄이면 델타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게 좀 더 정확해지겠죠. 그죠? 경로를 따라가는 이런 거를 이제 탄젠트 방향이라고도 하고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붙어 있다고 탄젠트 방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경로의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해요. 위치 벡터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위치 벡터의 변화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속도 벡터는 변이 벡터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에요. 물론 지금 평균 속도이긴 하지만 계산은 각각 x방향 변이, y방향 변이, z방향 변이를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눈 것을 성분으로 하죠.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컴포넌트가 여러 개라는 게 특징이에요. 속도 보면 앞에서는 항상 하나였잖아요. 스칼라 넘버 하나였는데 1차원에서는 부호만 있었잖아요.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2차원, 3차원에서는 이와 같이 컴포넌트로 그게 각각 들어와요. 근데 이 컴포넌트는 이 앞에 제가 좌표 변환 이야기도 잠깐 했었죠? 벡터에서 좌표가 변환되면 컴포넌트는 보존되지 않아요. 컴포넌트 길이는 바뀔 수 있다고. 바뀌지 않는 거는 전체 크기, 속도의 크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변하지 않는데 이 컴포넌트 자체는 좌표 변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자, 순간 속도 벡터도 보면 순간 속도는 이 평균 속도의 극한이죠. 시간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극한. 그건 이제 미분이고 벡터를 미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별거 없다. 분자 dr이란 벡터에다가 dt분의 1이란 스칼라를 곱한 거니까요. 컴포넌트는 이거에 각각 이 델타였던 것이 d로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vx, 두 번째는 vy, 세 번째는 vg. 속도의 x 성분, 속도의 y 성분, 속도의 z 성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속도의 크기, 이건 이제 변하지 않는 스칼라 양이고 이거는 이제 제곱근 vx의 제곱, vy 제곱, vg의 제곱 더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한다. 속도의 방향, 좀 전에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속도를 속도의 크기로 나누면 그게 속도의 방향, 속도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v hat. 자, 가속도로 넘어가 보면 가속도에도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똑같죠? 지금 노테이션이 똑같아요. 굳이 뭐 많이 반복하진 않을게요. 많이 했으니까 위에 벡터 표시 붙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벡터다. 같은 이야기 할 수 있다. 평균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속도 벡터의 변화 방향이다. 속도 벡터가 바뀌는 방향으로 가속도 벡터다. 나중에 원운동 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텐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 속도 벡터 이쪽일 거예요. 근데 좀 지나서 뭐 이쪽 좀 갔을 때는 속도 벡터가 이쪽이거든. 이게 뭐 v1 벡터, 이게 v2 벡터인데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를 빼면은 나중 벡터가 v2, 처음 벡터가 뭐 v1이니까 v1. 여기다 옮겨 그려야지. 어우, 잘 못 그리겠네. 요렇게.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다. 이거죠? 이게 델타 v 벡터예요. 이 경우에. 이게 극한, 그래서 이때 가속도 벡터 방향은 뭐 처음 순간이지 이게 델타 t를 무한소로 보내야 사실 그거 같겠지만 평균 가속도 벡터가 되겠죠. 이 평균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원운동을 할 때 가속도 벡터 방향은 속도 벡터 두 개의 차이예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벡터를 뺀 차이야. 그래서 나중 속도 벡터 방향도 아니고 처음 속도 벡터 방향도 아니에요. 나중에 배우게 될 개념이지만 이 개념으로부터 나중에 우리가 센트리피털 구심 가속도 센트리피털이 중심을 향하는, 반대는 센트리푸걸이에요. 센트리푸걸은 중심에서 멀어지는, 중심으로 향하는 센트리피털 액셀러레이션 구심 가속도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의미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안쪽으로 꺾였잖아. 이게 원의 중심이 지금 여기니까 이쪽 방향을 향하는 가속도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등속 원운동일 때 나오는 용어예요. 나중에 배우게 돼. 그때 이제 가속도 벡터 방향을 그때 다시 구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이 바로 나중에 나오게 돼요. 자, 순간 가속도 벡터. 이거는 이제 평균 가속도 벡터의 극한이죠.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가속도 A 쓰는 이유는 액셀러레이션이고, 그죠? dvdt고 미분교로 쓰면은 컴포넌트로 쓰면 ax, ay, ag를 컴포넌트로 갖고, 그죠? 가속도의 크기는 불변하고 스칼라니까 제곱근 ax의 제곱, ay 제곱, aj의 제곱의 합. 피타고라스 정리. 가속도 벡터의 방향을 혹시 구하고 싶으면 가속도의 크기를, 가속도를 가속도의 크기로 나눈다. 그러면 크기가 1인 방향만 남는 벡터가 나오니까 그걸로 가속도의 방향 찾으면 된다. 쉽죠? 하나도 안 어려웠을 거야. 내가 왜 쓰고 있나 싶겠지. 쉬운 건 여기까지. 이제부터 이제 실제 운동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포물체 운동. 포물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름 그대로 포쏘는 물체. 포물체. 번역하면 프로젝타일이에요. 포물선 할 때 그 포물선도 같은 단어일 거야, 아마. 포물체, 포물선, 다 같은 단어예요. 하여튼 프로젝타일 모션. 포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궤적이다, 그런 뜻인데, 포탄 날아가는 궤적이 어떤 궤적이냐면 그게 포물선 궤적이에요. 아주 특별한 2차원 운동인데, 본질적으로는 이거를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정하는, 마치 그리스 시절에, 갈릴레이 이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던 시절에 지구가 평평한 무한 평면 지구 모형이에요. 이게 무한 평면 지구면은 그 위에서 가속도가 일정하거든. 여러분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 그거 몰라요. 나중에 배우다 보면 알게 되는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글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근데 지구가 또 크기도 하니까 우리가 옆으로 한 20km, 30km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못 느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 자체를 못 느껴.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평평한 지구 모형이 상당히 맞는데, 문제는 이걸 믿으면 곤란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평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너무 믿으면 이제 flat earth라고 그러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 그러나 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포물체 운동은 다분히 flat earth 모형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고 수직 방향으로 특히 아래쪽으로만 가속도가 마이너스 g, 중력 가속도 9.8 앞에서 했었죠. 9.8m/s 제곱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평 방향으로 보면은 수평 방향 가속도가 없으니까 등속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등속 직선 운동 챕터 2에서 우리가 했던 1차원 직선 운동에서 그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y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특히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한다는 거죠. 같은 시간에, 같은 물체가 하나의 벡터로.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물체가 아니고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것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공유하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란 변수로 공유되어 있지, 시간 변수만 변수 t라고 주면은 그 다음은 서로 두 개를 따로 풀어도 된단 말이야. 따로 풀어서 나중에 합쳐도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푸는 전략은 두 개인데, 첫 번째 전략은 이걸 독립인 x방향과 y방향을 서로 독립인 각각의 1차원 운동으로 그냥 각각 풀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쉬워요. 책에서 보통 하는 전략이죠. 하드한 버전이 있어. 한 번에 끝내자. 학생들이 많이 이걸 원해요. 근데 막상 이걸 보여주면 하기 싫어해. 한 번에 끝내고 싶어요. 학생들은 이런 거 두 개로 쪼개서 뭐 풀고 이런 거 학생들은 특히 고등학교에서 막 올라가는 학생들은 다 그래. 하나로 풀고 싶어 해. 뭐 2차원 운동 포물선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를 쪼개고 뭐 등속과 등가속으로 쪼갠다는 거 생각 자체를 1학년들이 좀 거부해요. 근데 이건 쪼개서 풀어야 훨씬 쉬울 거야. 하나로 합쳐서 풀잖아? 나중에 보여줄게.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노테이션 자체가 아주 생소할 것이야. 적분 안에 막 벡터 막 들어가야 돼. 별로 어렵진 않아. 내 생각엔 되게 쉬워. 근데 학생들은 저거 굉장히 어려워해. 반대로 이쪽은 학생들이 쉬워해요. 학생들은 이걸 택하고 싶지만 하다가 틀려. 이쪽은 틀리기가 쉽지 않아. 워낙 쉽기 때문에. 난 그래서 이쪽을 레코멘드 하는 거야. 보여는 줘요. 물리학과니까. 다른 과에는 보여주지도 않아. 내가 과거에 보여줬는데 다 실패했어요. 노테이션을 이해하지 못해. 적분 안에 벡터 들어가면 학생들이 싫어해. 그래서 하여튼 2번은 보여만 주는 거야. 자, 공통적으로 초기 조건이 필요한데 초기 조건을 타임 제로 k러니까 t 제로 처음 시간을 0으로 그냥 잡을게요. 귀찮으니까 변수로 굳이 끌고 다니기 싫으니까요. 챕터 2에서는 t 제로 그대로 썼는데 여기서 그걸 0으로 놓을게요. 대신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 그냥 유한한 값으로 줄게요. 초기 위치는 x0, y0. 2차원 운동이니까 초기 속도는 v0, x, v0, y. 각각은 x방향은 그 속도 벡터가 x축에 대해서 세타 제로만큼 방향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v0x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 v0y는 v0 사인 세타 제로로 놓기로 하죠. 이거는 이제 어떤 모형이냐면 농구 슈터, 농구공 던지는 슈터 비슷한 거죠. 초기 위치가 있고 0이 아닌 위치에서 공을 던져서 최고점 갔다가 내려오는 농구공 던지는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형이 되겠어요. 첫 번째 전략, x축, y축 쪼개서 푼다. 이거는 뭐 쉬워요. 수평방향 풀면은 수평방향 가속도부터 시작을 해보면 ax 0이니까 한 번 적분하면 상수 vx는 v0x, 이 챕터 2에서 했었죠. 한 번 더 적분하면 x는 x0 더하기 v0xt, x는 등속운동, a, v, x 구했으면 다 한 거잖아. 이거 x방향 다 끝났어. 수직방향 ay는 마이너스 g다, 상수다, 등가속도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의 족보 1, 2, 3을 얼른 꺼내야지. 1번 첫 번째 할아버지 누구였더라? v는 v0 더하기 at, a 자리에 마이너스 g 쓰면 되고, 두 번째 족보 변이 x는 x0 더하기 v0 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뭐였잖아. 그거에다 그냥 v0 자리에 v0 y, a 자리에 마이너스 g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족보. 세 번째 족보 2a 곱하기 x 빼기 x0는 v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그지? a 자리를 마이너스 g로 바꾸고 x 빼기 x0를 y 빼기 y0로 바꾸고 v제곱을 y의 제곱, v0를 v0 y의 제곱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1, 2, 3이에요. 빅3 앞에서 했던 등가속도 운동의 족보 1, 2, 3야. 못 외우고 있으면 이제 곤란하지. 자, 이렇게 풀면 하여튼 쉽다. 각각 풀어서 t를 같은 t다고 하기만 하면 되지. 이게 t 소거했잖아. 이거 위의 변수랑 아래 변수랑. 이거 y 방향이지만 이거 x, y랑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할 때 같은 타임에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략. 책에 없는 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전략은 벡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로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A는 dvdt니까 dt를 이항해서 dv 적분하고 adt 적분하고 각각 적분해. 변수가 v니까 처음에 v0에서 v까지 변하는 거고 변수가 t니까 0에서 t까지 변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적분 dx랑 똑같은 꼴이잖아. 적분 dx 뭐 이런 꼴이니까 x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v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 v에서 처음 v0 빼는 거고 오른쪽은 a인데 a가 지금 상수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gj인데 이게 콘스턴트잖아.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나온다. 적분 dt. 그래서 t죠. 마이너스 gt j. 산수적으로는 뭐 굉장히 쉬운 거야. v는 v0 빼기 gt j. 벡터로 써져서 좀 어려워 보일 뿐 산수 자체는 진짜로 덧셈 뺄셈 곱셈도 잘 안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야. 두 번째 v는 dr dt.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dt를 옮기고 각각 적분한다. dt 이쪽으로 보내고 dr 적분하고 vdt 적분하고 변수가 r이니까 r은 처음 위치가 r0 나중 위치가 r 변수가 여긴 타임이니까 처음 타임 0 나중 타임 t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되죠. 적분 dx 꼴이니까 나중 거 r 빼기 처음 거 r0 되는 거고 오른쪽은 v 이미 했죠. 이걸 대입해서 v0 빼기 gtj를 여기다 집어넣고 가로 닫고 tt 요건 첫 번째 상수 적분 밖으로 나오고 t 곱하고 두 번째는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적분 x dx 2분의 x의 제곱 그지? 응? 그 꼴이잖아. 그래서 여기 t 있으니까 t dt 그래서 2분의 t의 제곱 나오는 거죠. v0 t 2분의 gt의 제곱 j 다 했어요. 이 계산 다 한 거야. 이 안에 적으면 r은 r0 더하기 v0 t 더하기 빼기 2분의 gt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r0와 v0를 각각 성분 분해해서 그 성분끼리 모아서 x방향 y방향 모아서 쓰면 이 답이 곧 앞에서 구한 이 답들이잖아. x방향 y방향 그죠? 한 번에 풀긴 했는데 저한테는 이게 쉬워. 물리학을 많이 학습하고 적분기호 많이 쓰고 벡터 쓰고 전혀 겁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훨씬 쉬워요. 라인이 나는 내 기준으로는 더 쉬워. 이렇게 해서 근데 학생들은 이런 거를 더 어려워해.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1학년은 난해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벡터 기호가 적분 안에 들어갔다든가 적분 아래 끝 위 끝이 뭐 벡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죠. 본질적으로는 안 어려운데 처음 봐서 그런 거야. 굉장히 쉬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거지. 두 번 봤더니 이거 되게 쉬운 거였잖아. 뭐 이런 사기당했네. 그냥 말만 어렵게 한 거잖아.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저는 첫 번째를 권장한다 이거죠. 저는 첫 번째를 권장해. 약간 외우고 이쪽을 해라. 이쪽은 외울 건 하나도 없지만 수많은 학생들을 내가 실패하는 사례들을 봤어. 물리학과 학생들은 본질적으로 나중에 이런 것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런 노테이션 자주 쓰니까 벡터를 사용한 적분. 심지어 이제 나중에 벡터의 적분 변수 자체를 지금은 뭐 스칼라를 쓰지만 이 적분 변수가 벡터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해요. 그걸 이제 선적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적분 우리가 곧 하거든. 여러분들 2학년 되면 그런 거 바로 해야 돼. 1학년 때는 안 시키지만. 그래서 이런 기호를 좀 있으면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익숙 안 해질 것 같다고? 퇴로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했고, 구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방향 V는 구했더니 콘스턴트다. Y방향 V는 초기 속도에서부터 쭉 줄어들기만 한다. V0 Y 빼기 GT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상황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농구 공 던지는 슈터랑 비슷한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당한 높이에서 이렇게 공을 던지는 건데 공이 이렇게 휙 날아가서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에 바닥에 퉁 떨어질 거란 말이야. 바닥이 뭐 아래로 무한대라면 안 떨어지고 무한정 떨어지겠지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적당한 높이에서 시작할 때가 어느 순간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최고점이 있을 텐데 이거 최고점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뭐 문제를 묻는다든가 할 수 있어요. 최고점을
근데 최고점을 구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y 좀 전에 구했으니까 y 있으니까 요 y라는 함수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하듯이 미분해 갖고 이거 0이 되는 점을 찾는다. 그게 뭐 또는 이거 묶어낸다.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 또 다른 방법은 생각은 물리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물리잖아. 그 수학도 쓰지만 수학은 숫자로 일단 수식으로 썼을 때 시작이고 숫자로 안 쓰고 처음에 생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걸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가 보는데 인투이션이라고도 말하고 공 던졌는데 최고점에 도달. 최고점에서 최고점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특징인데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고점은 더 이상 높은 점이 없는 거잖아. 속도라고 보면 y방향 속도가 0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는 딱 일시적으로 아무 데도 y방향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 그래서 이 순간이 최고점이 이 y방향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에 포착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 1차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 이 점 찾는 건 연락 쉽거든? 이게 뭐 있어, 그치? 별거 없잖아. 그래서 G분의 V0 Y란 말이에요. 그 바로 그렇게 찾고 그걸 투입하면은 이 최고점 높이 금방 나오겠죠. 그런 식의 전략을 쓰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수학적으로는 이퀴벌런트한데 결국은 우리가 말로 인터페이스가 되는 물리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하면 좋다. 그리고 포물체 운동 오케이. 더 가기 전에 2차원 운동을 왜 포물체 운동으로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잠깐. 2차원 운동 한 다음에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포물체 운동을 바로 시작했는데 포물체 운동이 왜 첫 번째 엑sem플일까? 이런 거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적당한 각도로 쐈는데 등속이다. 이것도 2차원 운동 아닐까? 차원이 2차원이잖아. X, Y. 차원이 2차원이니까 이거 2차원 운동 아닐까요? 아니겠지. 아니니까 우리가 포물선 운동부터 가르쳤을 거 아니야? 이거는 1차원 운동이에요? 2차원 운동이에요? 1차원 운동이죠. 왜? 그렇지. 좌표 변환. 이 X'이란 축, Y'이란 축이 있는데 이 축으로 우리가 좌표 변환을 하면은 좌표 변환해도 물리 법칙은 똑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물리 기술이 똑같아야 돼. 근데 이 축으로 돌려서 봤더니 이거는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제 이걸 지워버리면 이거 1차원 운동이잖아. X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냐. 등속 직선 운동하냐. 근데 좌표축을 돌려서 봤더니 등속 직선 운동인데 다른 좌표에서 봤더니 의미 있는 운동이 될까? 그냥 어느 쪽에서 보나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1차원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딴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등속 그래서 2차원만 생각하면 등속 요거는 본질적으로 1차원 등속 운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칸 나간 게 등가속 운동이란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한 거야. 이게 포물체 운동이에요. 이거 2차원이 필요해요. 이거 어느 축에서 보나? 좌표를 어떻게 돌려도 2차원이 없으면 두 개의 위치 변수가 없으면 기술할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어. 묘사를 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2차원이 필요해. 1차원으로 할 수 있어? 안 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학생들이 1차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 관성을 빨리 깨야 돼. 절대 이거는 1차원으로 원래 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속도가 나왔는데 여기 속도 벡터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요. 이 상황에서 크기 구하면 Vx Vy의 제곱의 제곱근이잖아요. 구하면 V0x의 제곱 V0y 빼기 GT의 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속도 예측할 수 있어? 이렇게 요 방향 따라가면서 이런 속도를 얘가 가졌거든?
그 1차원적으로 이걸 어떻게 예측해? 굉장히 복잡한 함수인데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근 취하는데 여러분들 머리는 리니어하게 돌아가거든. 리니어하게 돌아가잖아. 이렇게 논리니어하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머리가 논리니어하다고? 그럴 리가 없지. 반드시 2차원이 필요해요. 이거 한 번에 해결하려고 들면 굉장히 피곤해. 벡터를 잘 쓰면 되는데 1학년들은 쉽지 않아. 쪼개서 하세요. 2차원이 필요한 것은 이 포물소 운동. 그 다음은 뭐겠어?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등가속. 이거의 예제가 원운동이에요. 뭐 여러 가지 예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원운동이에요. 이것도 2차원이 필요하죠? 원을 어떻게 1차원으로 설명해? 물론 이제 원을 따라가는 경로를 1차원의 어느 축이다고 생각하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변명이고 본질적으로 이건 2차원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원 운동에서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잘 이해하면 2차원 운동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example니까 우리가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포물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